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드리고 성장과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격일 다이어트 하루 단식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가 파란색과 흰색으로 줄무늬로 되어 있네요. 자, 이진지엄 북K에서 나온 책이고요. 늘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의지미달의 평생 다이어트. 그녀의 인생 최초 다이어트 성공기라고 합니다. 성공을 했기에 이렇게 책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살이 빠진 후의 변화들. 스키니진이 일자 바지가 되었고, 자다가 브라훅이 빠지고, 그리고 손목 시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쫄티가 면티가 되고, 바지가 길이가 길어졌다고 하네요. 벨트로 멋을 내고 싶어지고 머리 둘레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수할 때 얼굴이 작아지는 게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먹어도 바지가 안 불편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전에 다이어트 하기 전의 어떤 상황을 반대로 돌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 있게 읽었던 대목들을, 문장들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하는 엄마를 둔 덕분으로 처음부터 어린 시절이 나오네요. 어린 시절부터 나와 언니는 외사촌 오빠와 함께 할머니 댁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장기 청소년들의 놀라운 먹성을 모두 충족시켜 주셨던 외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다. 당시의 언니와 나, 오빠의 먹성이 모두들 보통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배고팠었던 기억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우리 삼남매는 간식으로 식빵 2봉지에 달걀 한 판을 토스트로 해치웠고 별식으로 5인용 냉면 2봉지와 오이 5개를 한 끼에 다 먹곤 했다. 1인당 라면 2개에다가 달걀 2개씩 투하하고 그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었던 남 못지않은 식탐의 동지들이었다. 현재 주방의 안주인이 된 지금 내 아이가 과거의 나처럼 먹어대지 않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남다른 식욕과 할머니의 수고로움 덕분인지 우리들의 발육 상태도 좋은 편이었다. 오빠는 키가 180cm를 훌쩍 넘었고 나는 168cm의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의 경우에는 165 정도로 그중 가장 아담했지만 작은 편은 아니었다 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70년대에 태어난 걸 감안하면 썩 괜찮은 정도였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위장도 함께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의리 없이 혼자 20대 초반에 위장의 크기를 줄이는 데 성공한 언니와 다르게 나는 여전히 많이 먹고 배가 불러야 하는 걸 그만둘 수 없었다. 물론 나의 성장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말이다. 위만 큰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야. 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저자분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책 속에. 그렇게 많이 살찌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갔다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수영하고 뭐 헬스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래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조금 열심히 했더니 지금 굉장히 조금 슬림해졌고 허리 둘레라든지 뭐 배 나온 것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수영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수영의 도전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유튜브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무서운 나이살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절대 안 빠진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체중의 증가와 동시에 내 신체는 사춘기 때의 그것처럼 매우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춘기 때와는 달리 그 어떤 것도 반갑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말이다. 어느새 나는 늙어가고 있었다. 나를 당황하게 한 가장 큰 먼저의 변화는 각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얼굴, 팔꿈치, 신체 등 모든 부위에 눈에 띄게 각질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허연 각질을 뿜뿜거리는 나를 보노라면 털을 날리는 고양이들이 더 우아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아침잠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알람 없이는 절대 먼저 기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7시가 되기 전에 스스로 눈이 떠졌다라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노화의 유일한 순기능이다. 눈에 탈이 났다고 생각해서 불이 나게 간 안과에서 노안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상에 호들갑스럽던 내가 민망하기까지 했다.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숱도 빠져서 어떤 파마나 특수펌으로도 예전의 스타일이 살아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가장 큰 그 노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각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침잠이 없어지죠.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저도 지금 젊었을 때보다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이게 노화의 어떤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그 신문에선가 사설을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각질이 생기는 거는 죽음하고는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이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명 연장의 선택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우리 몸은 똑똑해서 필요 없는 것 먼저 이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장기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장기들은 굉장히 늦게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귀, 뭐 피부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그러니까 생존에서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늙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생존의 법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이롭고 이 신체라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놈의 나이살이란 놈의 출현은 화선제의 먹물이 스미듯이 은밀하고 확실히 자취를 남겼다.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천천히 진행되고 천천히 낫는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오늘부터 내일 당장 뭐 노화가 되고 죽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그걸 낫게 하기도 굉장히 천천히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도와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늙어가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적어놨네요. 먹물이 스미듯이 은밀하고 확실히 자취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놈은 영악하기도 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야금야금 세력을 넓혀갔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야금야금 조금씩 늙어가고 조금씩 머리가 빠지고 조금씩 머리가 가늘어집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서 이게 생존이니까 생존에 선택한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선택의 어떤 그런 법칙인 것 같습니다. 신중한 나이살은 둔부와 옆구리라는 이전에는 지방이 자리하지 않았었던 곳에 뻔뻔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는 순간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마냥 절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식습관이 좋지 않음에도 나는 평생 뚱뚱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체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인이 된 순간부터 나름대로 신경 쓰며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45세가 된 순간부터 내 몸에 붙기 시작한 나이살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노력들을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존에 했었던 그 어떤 것들도 체중을 유지해주지 못했다. 나이살은 내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계속 내 옆구리에 부피를 키워갔고 체중도 함께 올라가야만 했다. 위기감을 느낀 나는 여태껏 해왔던 생활 속 다이어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니 뭐라도 해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단식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해보지 않은 다이어트가 없더라고요. 이분도. 자, 무작정 시작한 격일 다이어트 절대 수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식은 언제나 무조건 금지라고 합니다. 단식 날 열량 섭취 절대 금지. 먹는 날 하루 세끼 잘 차려 맛있게 먹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끼를 맛있게 먹어야만 살이 빠진다고 하죠. 양을 줄이라고 하는데 그 양 줄이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그 다이어트 방법에 살 빼는 한약을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도 해봤고요. 단식원에도 가봤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진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다이어트 명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이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나를 파괴한다. 날씬한 것보다 달콤한 것은 없어요. 인생은 살이 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라고 합니다. 새끼 다 먹으면 살쪄요. 저도 새끼를 꼬박꼬박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두 끼만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 중에서도 조금 작게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식을 안 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녁은 일찍 먹고 20분 정도, 30분 산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일단 먹고 난 다음에 좀 움직이고 나서 잠을 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침 먹고 움직이고, 점심 먹고 움직이고, 저녁 먹고 움직이고, 중간에 간식 안 먹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야식을 먹어본 적 없어요. 김연아가 한 말이네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내 몸매는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1년만이라도 거울을 보고 우와 진짜 죽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즐겨봐라. 사람이 100년 가까이 사는데 고작 1년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 1년만 그렇게 살아보면 30, 40대가 되어도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관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몸이 변하면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 어쩌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니까. 홍석천 씨가 한 말이네요. 자, 그렇게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자, 44일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드디어 체중계의 숫자가 움직였다. 8월 25일 날부터 재어보니 21주 딱 3주 만이다. 정체기가 있거든요. 그 정체기를 이제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격한 식이 조절 중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기는 하지만 먹는 날에 내가 누렸던 음식에 대한 무절제를 생각해 보면 살이 찌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무튼 단식을 지킨 것만 뺀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게으르고 무절제 한 3주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의를 상실하게 할 만큼 굳건했던 체중계의 숫자가 얼마나 야속했었는지 모른다.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올라간 체중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숫자를 보고는 야수 같은 괴성을 질러댔다. 물론 어제가 금식 날이었고 오늘이 먹는 날이므로 아마 내일 아침에는 체중이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중이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루하고 우울했던 정체기의 끝이 보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쾌감을 맛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체형을 관리하면서 느꼈던 그런 쾌감들은 그 어떤 것들을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 굶기와 아침 식사라는 제목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침 굶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나 학습 능률을 한껏 올려야 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권하고 있다. 아침 식사를 통해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학습 능률이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에 가장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아마도 이 논쟁의 결론은 아직까지 확실한 성자의 손에 정해지지 않은 듯 싶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운동을 하면 물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활동력이 생겨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저는 제일 첫째로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운동을 해서 이렇게 조금 열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생각도 좀 더 건전해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도전 정신, 그런 것도 운동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꼭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영에 성공한, 저는 굉장히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어릴 때 물에 몇 번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일 다이어트 하루 단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